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니까 등차 합까지만 나갈게요. 오. 그래도 너네들 진도 남아요. 네, 등차 합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제 한번 연습 문제 껴있네. 네, 등차 합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보면서 복습을 하셔야지 될 거야. 왜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규칙을 이미 알려준 수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부분까지 다 물어봐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 흐름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가 문제를 푸실 때 써 먹으시라고.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좋아. A1, 그 다음에 A2, 그리고 A3, A4, 점점점점점. A의 n-1번째야, A의 n번째야. 주어진 수열이 등차라면 여기는 이 친구를 A라고 했고 등차를 D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2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그치? 여기는 이 친구는 A 플러스 n-2의 D가 될 거고 얘는 A 플러스 n-1의 D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친구들을 다 더하는 작업이지.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떤 수열을 가지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기호로는 SN이라고 쓰겠대. 보통 수열의 합에서 SN 이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해요. 괜춘? 오케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등차 수열에서 발견했던 것 중에 중항의 개념이 있었지. 맞아? 중항의 개념. A1하고 A3의 중항이 누구야? 이게 A2지. A2하고 A의 7은 안 되는구나. 8의 중항이 얼마야? A5지. 맞냐? 이런 것도 해볼까? A1하고 A9의 중항이 얼마야? A5야. 너네 지금 여기는 5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 등차 중항인데 이 5라는 숫자를 보면 A, A2, 3, 4, 5, 6, 7, 8, 15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건 아닐 거잖아. 약간 지성인들이 씹어, 그치? 여기 정의역을 보면 2하고 8의 평균이 5지. 1하고 9의 평균이 5지. 맞아? 실제로 우리가 함수값의 평균을 갖다 구하는 걸 중항이라고 하는데 그게 등차 수열에서는 정의역의 중항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될까? 정의역의 중항. 그래서 정의역의 중항을 갖다 부르면 우리가 중항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뭐 예를 들면 A3랑 A7의 중항도 똑같겠지. 2배의 A5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맞냐? 그러면 그 결국에는 얘랑 얘를 평균 낸 게 5. 평균 냈다라는 건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다는 거 아니야. 그치? 얘네 둘의 합이 그러면 10이 돼야 될 거고 얘랑 얘의 합도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될 거고 얘랑 얘의 합도 10이 돼야 돼. 등차 수열에서 중항을 갖다가 바라볼 때는 정의역의 합이 일정하면은 그 함수값도 일정해요. 항상 그렇거든. 괜찮을까? A2랑 내가 문제에서 등차 수열인데 A2랑 A의 4를 갖다가 더하는 게 있대. 이 친구랑 A1과 A의 뾰로롱 한 이 친구의 합이 똑같더래. 근데 등차 수열이래. 그럼 너네들이 이걸 갖다가 보면은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중항 이런 게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의 중항이 얼마야? A3인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 똑같이 보면 된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이니까 중항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2하고 4의 중항이 3. 얘도 똑같이 중항이 3이 나오려면은 물음표에 들어가는 게 얼마여야 되겠어? 그치, 5가 들어가면 되겠지.
얘까지 이해되냐? 이 정의역의 합이 일정하면은 전체 합도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중앙을 관찰을 했으니 합을 할 때도 중앙을 관찰하고 싶어서 알겠지? 여기서 보면은 n번째 항 그리고 첫 번째 항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면은 a가 두 개에 n-1d 나오는 거 맞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면 a가 두 개에 d 값을 계산해보면 n-1개 나오는 거 맞지?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얘기야. 이 친구들이 더한 거랑 이 친구들이 더한 거는 맥락적으로 너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들의 중항과 이들의 중항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오케이? 그래서 합을 갖다가 계산하면은 SN이라고 하는 건 A하고 요 놈을 갖다가 더하니까 2A겠지. 2A 플러스 n-1의 D가 요 친구가 전체 항이 몇 개야? 마이너스 1부터 n까지 n개 맞아? 맞아? 두 개씩 이렇게 묶었으니까 2분의 n개 나오겠지. 맞아? 이런 애가 2분의 n개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일단 첫 번째예요. 괜찮을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2분의 n 2a 플러스 n-cd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갖다 관찰해 보면 2분의 n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쓰거든 보통. 요거는 뭐겠어? 초항이겠지. L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last 마지막 항이에요. 결국에는 얘랑 얘 양 끝에 있는 걸 더한 게 2분의 항의 개수만큼 있습니다 라는 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를 쉽게 외우라고 보통 쓰는 말이 2분의 항, 초, 말 이런 거 들어봤어? 처음 들어왔어? 살지네요. 외우기 쉬우라고 2분의 항, 초말, 2분의 항, 초말, 2분의 항, 초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항의 개수, 이것은 초항, 이것은 마지막 항, 뭐 이런 식이에요. 괜찮을까?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이거를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S에 10을 갖다가 계산을 해봤는데 얘가 100이 나왔대. S10이면 의미하는 게 뭐겠어? 10번째까지. 그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 맞아?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A에 뭐 4를 갖다가 줬어. 얘가 11에 이렇게 해놓고 A에 7이 얼마니? 이렇게 이제 물었어. 보통 대부분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이런 짓거리를 좀 해. 그러니까 중앙의 관찰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분의 항초말, 항의 개수 몇 개? 10개겠지. 뭐 A1부터 A10까지니까 맞아. 2분의 항초말, 2분의 항초말. 초항을 몰라. A1.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항은 10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쓰겠지. 다들 동의하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뭐 원래 등차 수열에서 불었던 구조대로 하면 공차를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공차를 D라고 잡아서 2분의 10 그리고 얘는 그냥 A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친구는 A 플러스 몇 D야? 9D라고 이렇게 쓰면은 A와 D에 관한 조건식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친구는 A 플러스 몇 D? 3D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얘들을 연립하면은 A랑 D 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지. 얘가 동의하냐? A랑 D가 나오면 A7은 A 플러스 몇 D니까 6D니까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 풀이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 풀이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모르는 문자가 2개, 조건식이 2개 필요한 구조야. 아니야? 초항하고 공차를 모르는 거니까. 빠밤.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를 잘 보면 얘가 얼마란 얘기야? 20. 얘가 20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정보에서 얘 둘이 더해도 20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어 혹시? 예.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면 A1하고 A10 둘이 합쳐서 얼마야? 11이지. 오. 합이 11이 되는 경우면 합이 계속 다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진짜 거짓말하지. 내가 문제를 뭐 만드는 것도 맞지만 내가 문제를 풀면서도 느낀 거야. 진짜로 이런 구조로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를 묻는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열의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은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이, 이 풀이와 함께 이렇게 정의역의 합을 관찰해야 되는 문제가 꽤 있거든. 꽤 있단 말이야.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꾸 속도 문제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가령 뭐 예를 들어 5번 문제가 등차 수열이 나왔어. 근데 5번 문제가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잖아. 단순히 요 정도인 거지. 빠르게 관찰을 하냐, 그냥 노가다를 할 거냐. 이 선택지를 계속 주는 느낌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는 내가 2분의 항초말을 이제 빠가사들이들을 위해서 그 외워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반드시 여기에 나오는 이 친구가 얘뿐만이 아니라 알겠지? 정의역의 합이 일정하게 되는 친구들은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A1 플러스 AN이 올 수 있다면 A2 플러스 A의 n-1이 올 수도 있는 거고 A의 3 더하기 A의 n-2 이런 애들이 올 수도 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일단 요 2분의 항초말 요런 거를 갖다 일단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맥락이야.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보면은 그 항들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정의로 일반항을 세우기도 하지만 AN이라고 하는 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고 엄마야!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였지? 그렇지, 공차의 역할도 하면서 그래프에서는 그 친구가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를 알고 있으면 좋다고 했었잖아. 그치? 맞아? 등차 수열의 합에서 SN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여기 어차피 A랑 D는 얘들아 다 숫자야. 그럼 얘는 n에 관한 무슨 식이야? 2차식인 거 맞아? n에 관한 2차식. 그리고 내림차순을 이렇게 해보면 n을 곱한 게 n제곱이지. 그 앞에 d랑 2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냐? 오케이? 더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 친구를 살짝 정리를 해보시면 2분의 d n제곱 그 다음에는 안 외우긴 했는데 a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분의 d n 이렇게 만들어져요.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괜찮니 얘들아? 근데 여기 이게 좀 중요한데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상수항이 없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의 구조를 보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구조네 라는 걸 알아보면 돼요. 이해될까? 두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인 것을 알고 있으면 꽤 편해요.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공차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면은 사는데 좀 편리하실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어떤 등차 수열에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친구들 그리고 생각을 갖다가 하실 때의 흐름 첫 번째는 합을 구해라 2분의 항초말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근데 초말 쪽에 오는 친구들이 꼭 초말이 올 필요는 없다. 이 친구들의 합이 늘 일정하다면 그 중에 누가 와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야. 되었고, 오케이? 여기다가 하나만 좀 더 써놓을게 얘들아. 이게 요렇게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를 초항과 말항을 더한 게 2분의 n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묶으면 초항하고 말항을 더한 걸 2로 나눈 게 뭐지? 평균? 그 평균을 우리가 등차에서 뭐라고 하지? 중항이라고 하잖아. 얘를 중항이라고 하잖아. 그치? 중항이 몇 개 있다? 항의 개수개만큼 있다. 그래서 항을 갖다 계산하실 때 n 곱하기 중항, 중항이 항의 개수만큼 있다. 문제에서 얘가 보이시면 얘가 합이 제일 빨라요. 실제로 대놓고 중항이 주어져 있는 경우. 괜찮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중항 이 n개 여기까지 이 생각에 들은 합을 계산하세요. 이게 일단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알겠지? 근데 합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 문제를 연습을 좀 해볼게. 오늘 범주가 왜 이렇게 괴로워요 오늘? 괜찮아 너? 아, 저 뭔가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너무 안 좋아? 약간 코로나 같아. 근데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코로나 아닐까? 그냥 열은 안. 오래됐어. 생각나? 열은 안 나는데 또 흰거 입고 목 아프고. 잠깐만. 나 마스크 갖다 놓는데 마스크를 안살것 같아. 하나 줄까? 아 진짜 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어. 나 혹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마스크 이만큼 여기다 준비해놨거든. 와, 하나 써? 어떻게 네. 진짜? 쓸 일이 없을까봐 버릴까 어제까지 고민을 안 버렸는데 오늘을 위하여였어. 그치 오늘로 인해서 얘 연장 기한은 목숨을 한 6개월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범주가 살려가 살려가 있네.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 애들이 보이겠지. 좋습니다. 필수제 1번부터 볼게. 1번 맞냐 이거? 이게 7번입니다. 필수제 7번. 자, 1번에 보면은 제2항 A2라고 쓸게요. A2가 4 그리고 A의 5가 21이에요. 얘는 이미 여기에서부터 다 주어진 거지. 초항이랑 공차가. 괜찮을까? 공차만 빨리 계산을 해보자. 공차가 몇 개 더해지니? 그치, 3개가 더해지는데 실제로 얼마가 더해졌니? 18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D가 얼마예요? 6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첫째 항부터 제30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호로 쓰면은 S30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 S30. 여기는 요 친구 시제기로는 2분의 항 총알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30개. 맞아? 초항은 A1, 마지막 항은 A30 이렇게 해서 A1을 구하고 A30을 구해서 대입해줘도 괜찮고 그리고 초항하고 마지막 항의 중항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그치 없기는 하지. 그치 없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어차피 우리가 Pn 플러스 Q를 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딴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 그치 여기가 가령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가 가령 세 번째 항이라고 본다면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차이가 분명 공차일 거야. 맞지? 괜찮을까? 이 가운데는 원래 항이 없는 거지. 얘랑 이렇게 점이 딱 두 개 찍혀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A2랑 A3를 갖다가 더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아주 만약에 우리가 정 가운데 얼마가 있어서 2.5라는 숫자가 있어서
거기서의 함수값을 1차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2배를 해도 같은 값이 나오기는 해요. 왜냐면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해가 될까? 2배의 a 2.5 이런 거를 서술형에 쓰면 싸대기를 뒤지게 맞기는 하겠지만 너네들이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계산을 해도 되기는 해요. 나름 편리하긴 하거든.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쓸 수는 없겠지만 본인에 따라서 중앙, 첫째 항과 30번째 중앙을 굳이 억지로 써본다면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2분의 30 몇 번째 항이야? 31번째 항. 이게 항의 개수 몇 개? 30개만큼 있더라. 이렇게 써도 실제 값이 똑같이 나오기는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그 양반들이 있더라고. 이런 걸 해주면 오 진짜요? 이러면서 이제 막 쓰는 양반들이 있는데 나도 가끔 써요. 나도 가끔 쓰고 이제 수학 선생님들끼리 딱 모이면 정통파와 기술파 이렇게 나뉘거든요. 정통파와 기술파. 정통파는 이제 뭐야? 약간 너네 3차 함수 비율관계 배웠죠? 비율관계를 왜 쓰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파가 있어요. 너무 의식돼. 그치. 그러니까 비율관계 뭔가? 이러면서 끝까지 AX 대 세제곱, BX 제곱, CXD까지 해가지고 다 연립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하고 많이 빡센. 이건 좀 진짜 빡세죠. 빡세고 이제 그 기술파 이렇게 있는데 그 기술파는 대부분의 이제 그 젊은 층이고 그치 정통파는 약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앞에서 이런 거 이제 보이면 이제 경로하세요. 저게 뭔가! 저게 뭐야 진짜! 경수 네, 그때는 와세요.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 아이 그냥 뭐 그렇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에 2번을 볼게요. 2번. 자 두수 2와 4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420일 때 m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가 굳이 써본다면 2,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뭐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AM까지 m개의 항을 넣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미안해 X1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내가 굳이 바꿨어. 자 이렇게 이제 다 더했던 이 친구들을 싹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대? 420이 나왔대요. 괜찮을까?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보통 얘를 몇 번째 항이라고? 제로 번째 항이라고 구하고 이 친구를 갖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초 말이니까 그치? 2분의 항초 말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는 제로부터 n 플러스 1까지 몇 개야? n 플러스 2개 맞아?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 초항은 2 마지막 항은 40 이렇게 해가지고 420입니다 라고 놓으면 뭐 알아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어? 괜찮을까? 오케이? 자 요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되게 될 것 같고 뭐 어렵진 않네요. 필수 7번이.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자 여기 조금 중요한데요. 두 가지의 풀이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속도 측면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파트가 필수 예제 몇 번이야? 8번이야. 뾰로롱. 첫째 항부터 제 5항까지 합이 15. 이걸 기호로 쓰면은 S의 5가 15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공이. 그리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S10이야. 얘가 AT.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이 두 놈을 가지고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S20을 구해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는 어차피 등차 수열은 2개고 조건식도 2개가 나와 있으니까 연립하면 무조건 문제가 풀려야 돼. 그거는 맞잖아, 그치? S5라고 하는 거 우리가 2분의 항초말로 계산을 하시면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5개.
초항은 A1, 마지막 항은 A5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이 친구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그 다음에 초항은 A1, 마지막 항은 A1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지. 괜찮을까? 그럼 여기서 A5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제 A1 플러스 4D 여기는 이 친구를 A1 플러스 2D로 하면 뭐 둘이 짝짝꿍 연립하면은 A랑 D가 다 나올 거 아니겠어? 여기가 괜찮지? 뭐 이걸 가지고 S의 20을 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야. 자, 이거는 내가 계산 끝까지 안 해주셔도 안내까지만 해줘도 충분한 거 맞냐? 연립하는 게 내, 그치? 할 수 있잖아, 너는 충분히. 식은 2분의 항초말, 2분의 항초말. 어쨌든 얘는 거의 무적의 방법이란 얘기야. 알겠지? 2분의 항초말.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만이 가지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어느새 쓰다 보면은 자, 볼게. S5를 내가 실제로 그냥 나열해보면 A1, 그 다음에 A2, 그리고 A3, A4, 그 다음에 A5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A10을 실제로 나열해보면 거기다가 플러스 A6, A7, 그 다음에 A8, A9, 그 다음에 A10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A20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여기까지 한번 나열해볼게요. A11, A12, A13, A14, A15 여기는 A16, A17, A18, A19, A20까지 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놓고 내가 한꺼번에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따로따로 관찰을 해보겠대. 괜찮아? 위에 있는 이 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합을 갖다가 보니까 이거 5개를 다 더한 건 중항이 5번 더해진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얘는 5배의 A3랑 같을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니? 괜찮아? 그리고 이 친구는 가운데 항이 A8이니까 5배의 A8이랑 똑같을 거야. 얘는 5배의 A 뭐야? 13이랑 똑같고 얘도 5배의 뭐야? A18이랑 똑같은 거 맞아? 여기까지 동의하냐? 괜찮아? 중항이 항의 개수 이걸로 합을 계산한 거야. 중항이 항의 개수. 그러고 나니까 A3랑 A8이랑 A13이랑 얘네들끼리 등차를 이루고 있는 거 맞냐? 괜찮냐? A3에서 A8까지 갈 때 공차가 몇 개 차이나? 5개 차이 나지. 그거에다 5배씩 했으니까 총 25개 차이 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25개, 여기 25개 차이 나는 거 맞지? 플러스 25D야. 플러스 25D야. 플러스 25D야. 그럼 결국에 이 합들끼리도 결국에 뭘 이루더라? 등차를 이루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물론 전제 조건이 있을 거야. 일단은 등차 수열이어야 되는데 요 개수, 요 개수, 요 개수, 요 개수 다 똑같아야 되지. 아니야?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간격 A1에서 A16, A6까지 5칸 떨어져 있잖아. 얘도 5칸, 얘도 5칸 떨어져 있어야 돼. 물론 이런 디테일들이 맞긴 맞아야겠지만 왜 재명이가 앞에서도 좋네. 그 앞에서 좋으니까 그나마 좀 잘 보인다. 자, 이 친구들끼리도 얘들끼리도 등차를 이루더라라는 거야. 이 친구들끼리도 등차를 이루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약간의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이 없이 지금 얘가 얼마래? 15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10번째까지 이만큼을 더한 게 얼마냐면 80이래. 그럼 얘만 얼마겠어? 얘만 하면 65인 거 맞아? 그럼 이 차이가 얼마야? 50이 날 거니까 그대로 50 더해주면 115인 게 나오고 그대로 더해주면 100 얼마야? 65인 게 나올 거 아니겠어? 맞아? 그럼 20번째 항까지를 더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 친구들끼리를 더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얘기야. 굳이 이 풀이를 또 알려주는 이유는 등비 수열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똑같은 원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 세이브가 꽤 많이 되거든? 알고 계시면. 알겠니?
두 가지 풀이를 둘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두 번째 관련된 얘기예요. 계한님, 미안한데 너희 집에 가서 또 뻘짓하지 마시고 첫 번째 풀이는 해설에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왼쪽에 빈 부분에다가 좀 적어주시겠어요? 자, 되었을까? 필수예제 9번. 이거 잠깐만. 필수예제 9번. 이거 이렇게 필수예제 9번. 정신 차리고 집중을 조금 해봐. 여기가 관심이 있으면 진짜 더럽게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진짜냐? 이것보다 재밌어. 나 이거보다 재밌어? 제일 공부하기가 고역인 부분이 하나야. 내가 보자. 얘 역시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건데 A1은 14, D 공차는 마이너스 4고 등차 수열이니까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SN의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래. 그럼 일단 이거를 접근하는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최대라는 게 발생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네. 이 새끼가 지금 첫 번째 항이 14,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점점 숫자가 깎이는 구조지. 만약 그럼 거대한 첫 번째 항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는 살짝 작은 플러스가 될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는 살짝 조금 더 작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 플러스를 갖다 끝내고 어디로 들어가는? 즉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겠지. 여기까지 동의하냐? 이렇게 이제 점점 마이너스가 커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수열이 나열이 될 건데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어디까지를 더해야지 최대가 되니?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어디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어? 양수까지 더한 게 결국에는 최대가 되겠지.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에서 음수로 돌입하는 항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거를 구했었잖아, 그치? 그 지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괜찮을까? 그럼 내가 이제 이 음수로 돌입되는 항을 AN이라고 하면 n번째 항이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첫 번째 항인 14에다가 공차인 마이너스 4를 n-1번 이렇게 더했겠지. 동의하냐? 얘가 이제 음수가 되는 순간을 갖다 구하는 거잖아. 아니? 너네들 표정이 씨발 존나 재미없어 약간. 와 진짜 수업을 뭐 존나 안 나긴 한다 진짜. 자 얘를 갖다 분배해가지고 넘기면 오른쪽이 4n이 되고 왼쪽에는 18이 될 거니까 n이라고 하는 건 몇 이상이야? 2분의 9. 2분의 9니까 몇부터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5. 그치 5부터 그치?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가 A5가 된다는 얘기니까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야? 4까지. 그렇지. 4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너네들이 S4가 따라서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지. S4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말항 이렇게 쓰면은 이제 나름 완료가 되겠다라는 거야. 괜찮을까? 자, 이게 첫 번째 친구고 두 번째. 이 친구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두 번째 풀이는 그 최대, 원래 우리 최소 뭘로 접근하는 거야? 이차함수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가 그래프로 접근하는 방향인데 그래프로 접근을 하려면 SN이라고 하는 식을 조금 빠르게 세워야 돼요. 오케이? 조금 빠르게 세워야 되는데 너네들한테 아까 식의 구조에서 내가 알려줬던 게 SN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다 기억나? 네네. 상수항이 없다 기억나? 최고차항 계수가 뭐였지 기억나? 공차의 반. 공차의 반이었거든, 그치? 공차의 반. 그 공차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마이너스 2n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새끼야. 괜찮을까? 좀 약간 양아치 같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뭐뭐 n 이렇게 이제 들어올 거 아니겠어? 근데 SN이 어쨌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내가 n에다가 1을 갖다 대입하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일 거니까 이 새끼는 그냥 뭐랑 똑같을까? 그치? A1은 14랑 이렇게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 새끼 n에다가 1 대입해서 14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얼마인 거야? 얼마인 거야? 16이 들어와야 되는 거겠지, 그치? 16이 들어오고 이제 이 새끼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거야. 대칭축이 얼마야? 4? 대칭축이 4지, 그치? 그리고 위로 올라간 새끼 맞아? 맞습니다. 그치?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온 다음에 n이 4 이렇게 만들어지는 친구인데 분명히 원래는 이렇게 연속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자연수마다 끊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친구겠지. 맞냐? 근데 우연찮게도 딱 최대가 발생되는 이 지점에서 자연수가 나와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될까? 그래서 이 새끼는 S의 코가 최대값이구나.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되고. 괜찮을까? 자, 상상도 못했다. 자, 근데 봐봐. 만약에 가끔씩 여기가 이렇게 자연수가 안 떨어지고 진짜 이렇게 막 4분의 17 뭐 이렇게 개과지 같은 숫자가 올 수도 있잖아. 당연하지만 n에다가 4분의 17을 대입할 수는 없겠지. 그죠? 그치? 그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차 함수의 특징은 대칭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높잖아. 그치? 그럼 4분의 17에 가장 가까운 뭘 찾으면 되겠어? 자연수를 찾으면 되겠지. 이해가 되냐? 그래서 4랑 5 중에 누가 정답이야? 4가 정답이 되겠지. 이때는 4 근처에는 n이 4인 곳에서 최대가 발생한다. 이게 미안한데 야매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진짜로 물론 21세기는 내 나름의 그 야매를 갖다 써가지고 좀 한 건데 내가 11 세워보니까 이게 제일 빠르긴 해. 그럼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2분의 항 초말로 계산을 해야지. 2분의 항 초항이 14 맞아? 14 그 다음에는 n번째 항 14 더하기 n-1의 d 이거를 전개하면 얘가 일단 만들어지긴 하겠지. 맞아? 근데 나는 이 야매가 머리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잡아볼 수 있고 실제로 n축을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치면 분명히 여기는 n이 들어가는 게 어차피 자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0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를 그래프의 입장에서 확인해보면 반드시 0,0을 지나는 함수인 거지.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해됐을까?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하는 이 방향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노리고 출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자, 다음에 필수 예제 9번까지는 끝났고, 필수 예제 10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교양 연습한다 생각하고 넘어가자. 필수 예제 10번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 애초에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수 자체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렇지. 4로 나눈 몫이 K 나머지가 3 이렇게 쓰지 않냐? 그죠. 그렇지. 이 K에 몇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0. 그렇지.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0, 1, 2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나열을 해봤을 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는 거 알지? 원래 양아치 같은 방법인 거야 이것도. 0번째 항을 수열에선 정의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숫자들을 그냥 나열해 볼 수는 있어. 3, 그 다음 얼마야? 17. 7, 그 다음엔 11. 11, 10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냐? 100 이하면 37. 어? K의 대가요. K에다가는 99. 야 여기다 99를 집어넣으면 아니에요. 이 K에다가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냐? 24까지. 24까지 집어넣을 수 있지. 맞을까? 이게 쭉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100 이하의 숫자 24를 실제로 대입하면 얼마야? 99가 되겠지. 이걸 얘기한 거였어? 네. sorry 미안해요. 네, 여기를 못 봤네. 자, 어쨌든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고 나열해놓고 봐도 등차 수열, 수의 일반 항을 봐도 등차 수열 맞지?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야.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썼으면 항의 개수를 알 수 있어요. 몇 개죠? 21. 25개 맞아? 25개. 25개. 옆에다가는 중항을 쓰자. 알겠지? 중항. 3하고 99의 중항이면 얼마냐? 12번째. 0하고 24의 중항이면 12번째 항. 이렇게 이제 봐도 괜찮겠지? 1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24에다가 3을 더하니까 얼마야? 51. 이렇게도 아이씨 미쳤나 보네 정말. 12를 대입하면 얼마야? 50. 50? 맞냐? 네. 괜찮아? 이렇게도 계산이 되고 아니면 2분의 항초말 2분의 항의 개수가 25개 초항이 3 마지막 항이 99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괜찮을까? 요거는 교양 쓰는 문제 필수예제 10번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11번 여기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도 이제 필기를 좀 할 준비를 해놓으시고 사서 들어도 됩니까? 사서 들어도 됩니까? 예 그럼요. 야 진짜 많이 피곤하겠다. 오늘 기상 시간 9시? 9시. 조만간 스탠드 책상을 꼭 사도록 할게요. 네. 5명 다 뒤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바쁘자 씨. 다 부셔버려 그냥. 다 바쁘자.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에서 어디까지야? AN을 갖다가 그치? 구하는 작업이라고 써.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야. 얘네들을 가지고 이 친구를 구해라. 물론 등차수의 함정이긴 하지만 이분의 함수말 방법이 있잖아. 그치? 반대의 상황이에요. SN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AN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야. 굉장히 당연한 생각의 흐름이고 크게 이상할 건 없지만 이상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이거는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에 대해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식인데 봐봐. AN은 너무 당연하지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요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항만 남아요. 너무 당연하지 그치? 그죠?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하면 빼면 an만 남잖아. 이게 너무 당연한 아이디어야. 그치? 외울 필요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디어, 이 발상으로 일단 계산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 요런 애들. 우리는 지금 현재 얘를 갖다 만약에 정의한다면 n에다가는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 S0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열에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될까?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A1을 갖다 풀고 싶어요. 그럼 얘는 S1에서 S0를 빼면 이런 걸 우리가 쓸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은 언제만 쓰냐면요, n이 2 이상일 때만 써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n이 2 이상일 때 A2라고 하는 건 S2에서 S1을 뺐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A의 5라고 하는 것은 S의 5에서 S의 4를 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러면은 n이 만약에 1,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야. S1과 A1은 늘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될까? 그래서 A1은 S1으로 계산을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필수에서 11번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을 갖다가 보시면은 얘가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한 AN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얘가 합이야. 근데 우리가 딱 이걸 봤을 때 얘가 AN이 어떤 수열인데 그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원래는 못 알아보지. 원래는 못 알아보는데 그 등차수열 함수조를 알고 있는 친구들,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상수항이 없는 이라는 걸 알면 얘는 등차수열의 합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 양의 방식 어쨌든 또 하나 알려줄 건데, 심지어 공차도 알 수 있어요. 아, 그치?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일단 본래의 방법을 먼저 이제 잡아봐야 되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서 SN에서 SN-1을 뺀 거야. 그치?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 얘가 SN이고요. 거기서 n-1, S의 n-1은 여기 n 대신에 n-1 대입한 거 아니겠어? 그지? 미안, 잠깐만. 오케이. 고마워요? 응? 네, 알겠습니다. 자,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n-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n이 몇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이렇게 쓰겠지. 괜찮을까?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 n제곱하고 n제곱하고 사라지겠죠. this is 마이너스 3n이고요. 여기를 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 이만큼은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분배하면 플러스 5n. 플러스 5n, 마이너스 3n, 2n. 일단 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 여기서는 플러스 3, 그러면은 플러스 4 되는 거 맞아? 플러스 4, 거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동의하니? 자, 그리고 n이 1일 경우는요, A1은 얼마인가요? A1은 S1을 써줘야 되겠지. S1은 여기다 대입해서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얼마야?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은 n이 2 이상일 때에는 이 친구로 계산을 하고요. n이 1일 때에는 얘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지금 위에는 이 친구를 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값이 일반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2n-4, n이 1 이상부터 그냥 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다음 봐봐.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SN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3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대. 그러니까 일단 이 새끼가 포인트지. 요 새끼가 포인트야. 이 새끼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AN을 갖다가 계산해보면 오우샤 SN 3N 제곱에 플러스 N 더하기 2 여기에서 뺄 거죠. N 대신 3N 대신 N-1을 집어넣으면 3의 N-1의 제곱 플러스 N-1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갈 건데 봐봐 어차피 요 2랑 요 2는 뭐가 되는 관계야? 어차피 없어지는 관계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있으나 없으나 계산 결과가 똑같지. 뭐 말인지 이해?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뭐가 나올 거냐면 분명히 6N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맞나? 아니야 좋겠다. 여기서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까지 하면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괜찮을까? 이거는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게 n이 몇 이상일 때야? 2 이상일 때 이렇게 만들어지지. n이 1일 경우에는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S1을 계산해줘야 되지. S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6. 6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분명 이번에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6이 안 만들어지지. 자, 그러니까 이때에는 AN을 쓰실 때 통용으로 AN을 쓰실 때에는 두 개로 나눠서 실제로 써주셔야 돼. 6N 마이너스 2 N이 2 이상일 때는 얘를 그리고 N이 1일 경우에 대해서는 6을 갖다 쓰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항만 그 규칙을 깨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나열해 보면 AN이라는 수열을 나열해 보면 첫 번째 항은 6. 그 다음에 2를 여기부터 대입하면은 10 얼마가 되냐? 10이 되고 그 다음에 16이 되고 그 다음에 2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첫 번째만 규칙이 깨지지. 4 차이 나잖아. 두 번째 항부터는 6이 계속 더해지는 구조라고. 얘가 동의하냐? 그래서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이제 분리가 될 거고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이제 분리를 갖다 안 할 수 있는데 결론을 외우자는 게 아니야. 어떤 SN이 주어졌을 때 얘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드는 경우는 누가 뭐래도 얘가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얘로 일일이 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등차 수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치? 속도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만약에 이 친구를 보고 얘 등차인 걸 만약에 바로 알아봤다라고 친다면 알겠지? 그때 AN을 다이렉트로 쓸 수 있으면 좋아. 일단 첫 번째는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야? 1이지. 쟤는 공차의 절반이라며.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얘기야? 2. 그렇지. 그럼 얘는 분명 2n으로 시작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 S1이 얼마야 현재? 마이너스. A1도 마이너스이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뒤에 얼마 필요해? 마사. 이거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아. 이해되냐? 굉장히 양아치스러운 방법이지만 알 수 있어야 된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여기가 포인트야. 알겠지? 이 새끼는 상수항이 있어서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겠지? 이건 이제 그냥 양아치 방법이라고 쓸게. 양아치 방법이지만 등차 수열만큼은 양아치의 방법을 많이 알고들 계셔야 돼요. 원론적인 방법과 함께. 괜찮을까? 아유 다 죽어간다. 다 죽어간다. 끝났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쨌든 간에 많은 걸 했어. 우리가 등차 합에 대해서 많은 걸 했는데 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들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저기 172페이지부터 한 문제씩 쭉쭉쭉 접근을 좀 해봐 주세요.